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밤부터 비가 내린 다음에 아침에 비가 개기 때문에 살짝 찬바람이 불긴 하지만 고온다습한 환경은 하루 내내 이어져 가지고 중간중간에 다육이가 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너무 건조해 가지고 발생하는 깍지가 생기는 그런 빈도는 작년보다는 덜해져 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비 피해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비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한테는 빠르게 복구가 되고 더 이상 이제 비가 조금은 덜 내렸으면 하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이 단수를 할 정도로 가물었었는데 이번 비 때문에 또 해갈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은 다행이다 싶으면서 비 피해를 입은 분들이 또 걱정이 됩니다. 얼른 복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7월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빈 자리가 보입니다. 이 빈 자리가 보이는 거는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하기 위해서 화분을 꺼냈거나 아니면 여름에 약한 다육이들 이렇게 햇살이 덜 들어오는 곳에서 여분을 나기 위해서 바닥에 좀 내려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씨가 건조할 때는 깍지벌레가 생길까 걱정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살충제를 뿌려주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꽃대가 마른 그 사이사이를 보니까 하얀색 솜털 모양을 가진 깍지벌레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약을 뿌려줘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게 좋은데 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약을 3일 간격으로 주다가는 무름병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면봉이나 아니면 집게 같은 걸로 제거를 해줄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이 약을 많이 뿌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꺼내 가지고 씻어 주거나 아니면 화분을 따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와 보니까 이렇게 깍지벌레 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다육이들이 하나 둘 더 보일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화분들과 싸우다 보면 여름이 지나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7월 같은 경우는 물을 아직까지 굶기기에는 기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주가 많긴 하지만 또 이 기온이 내려가는 그런 한 주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너무 빠르게 굶겨버리면 얘네들이 8월 한 달 단수를 하는데 아주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이 하우스에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저면간수로 물을 준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꼬지했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립토스 같은 경우도 물 한 번에 이렇게 폭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라우린제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해 가지고 잎이 딱 봐도 물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매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방울복낭금, 여름을 싫어하는 방울복낭금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하고 나서 뿌리가 자리를 잘 잡으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쪽에 있는 방울복낭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봄에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 뒤쪽에 있는 대형 방울복낭금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잎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또 화분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잎이 많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가을이 왔을 때 줄기 윗부분을 잘라가지고 새순을 받아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뒤쪽에 있는 무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월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물을 굶겨버리면 8월을 힘들어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다육이들은 물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러나 여름처럼 고온다습한 환경이 왔을 때 뿌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줄이는 것 뿐이지, 여름에 너무 빠르게 단수를 하게 되면 달귀 잎이 문제가 생기거나 뿌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가을에 더 힘들게 달귀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근 무지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름을 잘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의 잎들은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살짝 미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모습도 가을이 오면 다시 회복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꽃대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꽃대가 나오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잘라주면 새순이 나오면서 더 풍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꽃대를 잘라준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렇듯 달귀들 같은 경우는 여름이 깊어지기 전에 물을 조금씩 주는 게 좋고요. 아까 저처럼 저명간수로 2-3시간 담갔다가 바로 햇살이 드는 곳에 내놓기보다는 그늘에 두었다가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본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홍화장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물이 부족해 가지고 쭈글쭈글했던 그런 잎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영상을 잘 참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홍화장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달라졌네 라고 놀라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홍화장 같은 경우도 물을 좋아하는 품종이긴 하지만 여름에 무름병에 약한 그런 품종이라서 항상 바짝 말렸다가 저명간수로 물을 주는 그런 대표 품종이고요. 이렇게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달귀들을 일부러 물을 굶기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8월 한 달은 단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고온 나습한 환경에서는 화분 속에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공중뿌리가 납니다. 줄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얀색 뿌리가 보이죠. 이런 하얀색 뿌리가 보인다 그러면 이런 뿌리를 그대로 두게 되면 화분 속 안에 있는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뿌리를 하나 둘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홍화장을 너무 바짝 말렸다가 물을 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나서 공중뿌리는 다 제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물주기 공중뿌리 제거가 다 됐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잎 사이사이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 살구미인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약을 뿌려주긴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얀색 지저분한 이물질이 보이죠? 깍지벌레입니다. 이 건조한 환경이 오래 지속되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많은 양의 달귀를 키우고 있다 보면 이 선풍기를 돌리다 보면 이 알들이 날라와 가지고 붙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달귀들을 이 뿌리에 이 기생을 하고 있다가 더운 여름이 올 때 이 발생하는 그런 깍지벌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 선풍기를 돌릴 때는 그래서 병든 화분이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한 다음에 선풍기를 돌려줘야지 다른 화분에 옮겨 붙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선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보통 여름은 건조하게 키우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는 약을 쳐주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베란다에서 약을 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흐르는 물에 씻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흐르는 물에 씻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칫솔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부드러운 칫솔을 골라 가지고 이 지저분한 검게 그을린 그런 부분들을 닦아내면 건강하게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달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깍지벌레가 생겼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과하게 약을 치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7월 같은 경우는 그냥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앞에 있는 품종을 보면 공중뿌리가 너무 많이 났죠. 이런 공중뿌리가 많이 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혹시 화분 속 안쪽에 뿌리가 잘못된 거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웃자람이 강한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기를 가늘고 이 성장 속도가 빠른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건조해도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니까 잎 상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잎이
물을 줬을 때 통통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공중뿌리가 잘 나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뿌리를 다 제거를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없이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픈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다육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픈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방치를 하면 안 되고 따로 관리를 하셔야 나중에 특히 가을이 왔을 때 덜 고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바로바로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자리 잡고 있는 화분들에서 분리를 해야 안전하게 다른 화분에 옮겨가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7월 같은 경우는 차각막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차각막을 해가 부족해서 잠시 열어놓았던 차각막을 다시 그대로 두었다가는 다육이들 잎이 화상을 입거나 잎이 후두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약간 웃자람이 발생한다 그래도 차각막은 절대 걷지 마시고 장맛비는 절대 맞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한두 시간 장맛비가 왔을 때 맞추는 것도 괜찮지만 그 맞추고 나서 빠르게 화분 속 안에 흙이 마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러면 맞추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